대법원은 시공자의 구분 소유자에 대한 집합건물법 제9조상 채무와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도급법상 도급계약상의 채무는 별개의 채무이다. 따라서 도급계약상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이 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이 채권의 소멸시효를 이 집합건물법 제9조상의 채무 이것을 당연히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양 채권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하나가 소멸시효 완성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다른 쪽은 소멸시효가 살아있다. 이렇게 본 것이고 요게 대법원 판결이었습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별도 채무, 반대로는 별도 채권의 원칙이라고 해서 시공사의 구분 소유자에 대한 집합건물법 제9조상의 채무와 분양자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채무는 엄연히 별도의 채무이다. 따라서 도급계약상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합건물법 제9조상의 채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분양자의 무자력도 입증되었으니 구분 소유자로서는 시공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런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난 것입니다. 이게 판결의 결론이에요. 자, 검토를 보시면 이 계약관계 프레임이라고 해서 집합건물법 하자가 발생하면 분양자, 수분양자 간의 매매계약, 그 다음에 분양자, 시공자 간의 도급계약에 따라서 각각 담보 책임이 별개로 인정한다. 이게 대법원 판결의 태도였습니다. 집합건물법 제9조, 요거 구조가 요것은 따라서 계약관계, 누구와 누구의 계약관계예요? 분양자와 시공자 간의 계약관계를 뛰어넘는 것이죠. 제3자가 이 분양자와 시공자 간의 계약관계를 뛰어넘는 구분 소유자의 별도의 책임을 구분 소유자가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계약도 안 했는데 별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 규정이 직접 정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 소유자가 분양자, 시공자에게 직접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 규정이 되겠습니다. 담보 책임의 내용도 도급계약상 하자 담보 책임 규정에 따르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종전 집합 건물에는 분양자만이 담보 책임의 주체였어요. 그래서 구분 소유자가 시공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채권자 대위권, 요 행사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한다는 것은 구분 소유자가 직접 청구할 수 없고 이 분양자를 통해서만 이 분양자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리면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게 필연적인 구조였어요. 옛날에 그랬었다. 그래서 분양자의 시공자에 대한 하자담보 추구권 5년 상사시효가 끝나버리면 사실상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태반이었다, 빈번하였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개정된 것이라는 거예요. 2012년 법 개정으로 시공자도 독립적으로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라서 구분 소유자에게 직접 담보 책임을 지는 주체로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구분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 보호를 강화하고 시간과 비용을 즉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 이런 것들 절감하기 위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별개의 채권이라는 논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시공자가 분양자와 그리고 구분 소유자 그 양자에 대해서 동일한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도급계약의 프레임, 보시는 것처럼 이 도급계약의 프레임과 직접 책임을 지는 이 구조가 지금 달라지고 별개가 되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고 과연 이것은 어떤 성질이냐 이런 논의가 있어 와서 이것을 굳이 따져가지고 이 도급계약에 지금 구분 소유자와 분양자 사이에 수분양 계약에 어떤 도급의 성질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그런 거 다 따지지 않고 그냥 법이 인정하는 별도의 채권이다 이렇게 심플하게 드라이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별도의 독립성, 별도 채무의 독립성 이게 대법원 판결의 태도예요. 별도의 채무이기 때문에 결국 집합건물법 제9조상의 도급계약상 채무는 집합건물법 제9조상의 채무와
도읍계약상의 채무는 별도의 채무이다. 요 채무와 요 채무, 요 시공자가 지는 채무, 이 양 채무는 별개의 채무이다. 따라서 분양자와 시공자 간의 도읍계약상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합금법 제9조상의 채무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당연히 소멸시키지는 않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다만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상계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즉 시공자가 분양자에 대한 별개의 금전 채권, 이게 뭡니까? 보통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잖아요. 아직 분양자가 공사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 있죠? 이 채권으로 시공자가 상계를 해버립니다. 시공자도 공사비 내놔라 라고 하는 채권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상계해버리는데요. 이 상계해버릴 경우에는 이 채권을 온전하게 행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 때문에요. 아까 보신 것처럼 집합금법 제9조의 사망입니다. 사망에서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 한 경우에는 이미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이미 사전에 손해배상 한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손해배상을 미리 줄 돈을 줬다 이런 취지거든요. 줄 돈을 줬다라는 얘기는 즉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너한테 받을 게 있는데 일단은 상계하자, 까버리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분양자가 손해배상 뭔가 준다는 얘기는 내가 받을 걸 안 받는 것도 똑같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 상계 이런 것 때문에 상계를 인정해버려요. 상계를 인정하면 그 범위에서 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이런 걸 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계는 인정해버려요. 이거는 이 판례, 이런 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판례를 모르시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자가 분양자에 대한 별개의 금전채권으로 상계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과는 달리 그 책임 범위가 이 면책되는 거, 책임 범위가 달라지고 면책 사유에 해당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향후에 중요한 쟁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